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자위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남성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50세를 넘어선 남성 10명 중 7명 이상이 예전보다 쾌감이 줄었다, 유지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혹은 더 급하게, 더 세게, 더 무감각하게 자위를 이어갑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단순한 쾌감의 저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하면 발기력 저하, 감각 둔화, 심리적 위축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자극을 주고 그 결과 몸이 서서히 반응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패턴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끝내려 하고 너무 강하게 자극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속도, 강도, 감정. 이 세 가지가 무너졌을 때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잘못된 자위 습관의 실체와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약도, 수술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과 호흡, 그리고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느린 터치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느리고 부드럽고 의식적인 접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접근 때문이었던 거니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도 평생 이어온 방식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쾌감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까지 되찾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정말로 지금의 방식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1이라고 댓글로 남겨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며 왜 당신의 몸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할 때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웠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나서도 허무합니다. 62세의 이정호 씨. 은퇴 후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아침 일찍부터 일하지만 밤에는 피곤하다 못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위조차도 습관처럼 빨리 끝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발기 유지 시간도 현저히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50세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신경 전달 속도와 혈류 반응은 3.0권 10대 때와 달라집니다. 말초 신경이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위를 빠르게 진행하면 몸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최고 강도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심장은 즉시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며 혈관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채로 억지로 혈류를 몰아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쾌감은 짧고 끝난 뒤에는 피로감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식사를 할 때와 비슷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음식을 5분 만에 삼켜버리면 맛을 느낄 틈도 없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음식이 위에 도착했을 때 뇌는 아직 맛있다는 감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포만감 신호도 늦게 도착합니다. 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신경계와 혈관계가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아 뇌가 쾌감을 깊이 느끼기 전에 과정이 끝나버립니다. 특히 빠른 자위 습관은 발기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기 유지에는 음경 해면체가 혈액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그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이면 혈액이 급히 몰렸다가 바로 빠져나가면서 해면체 조직이 압력 유지 능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기가 쉽게 사라지고 같은 자극에도 반응이 둔해집니다. 또한 너무 빠른 속도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경계, 빠른 심장 박동과 관련이 있는데 원래 성적 쾌감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깊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는 부교감신경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아 마치 급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달리기처럼 흥분은 되지만 만족은 부족한 상태를 만듭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성적 반응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훈련입니다. 혼자 시간을 가질 때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절반 속도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잠시 멈춰서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4초, 내쉴 때 6초 이상 천천히 하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고 신경계가 감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늦추는 마음가짐입니다. 끝내는 것을 서두르지 말고 지금 느끼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2주만 지나도 몸이 점점 깊은 쾌감에 익숙해집니다. 이정호 씨도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습관이 나왔지만 일부러 손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뒤 그는 마치 예전 30대처럼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빠른 속도를 버리고 나니 발기 유지 시간도 늘고 끝난 뒤에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와 혈관, 심장, 뇌가 모두 하나의 경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쾌감을 깊게 만들고 발기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때로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지나치게 강한 힘으로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58세의 박재호 씨는 10년 넘게 혼자 시간을 가질 때마다 강하게 쥐고 빠른 마찰을 주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힘을 더 강하게 주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극이 강하지 않으면 전혀 반응이 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음경의 표면과 내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미세혈관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압력과 마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동시에 섬세하고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미세한 찢김, 즉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이런 손상은 피부나 점막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흉터로 변합니다. 흉터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탄성이 떨어지고 신경 말단 밀도도 낮습니다. 결국 예전보다 감각이 둔해지고 뇌로 전달되는 자극의 질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소음이 큰 환경에서 점점 더 큰 소리를 틀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한 힘에서 감각 둔화로 그리고 다시 더 강한 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심리적으로도 강한 자극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고착화됩니다. 부드럽고 느린 자극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결국 성적 반응의 폭과 다양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힘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극을 줄 때는 의도적으로 손의 압력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마찰보다는 스침에 가까운 움직임을 시도해 보십시오. 특히 처음 속도를 늦추는 훈련과 병행하면 신경 말단이 압박에서 해방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천연 오일이나 워터베이스 윤활제를 사용하면 마찰로 인한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경과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도와 위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같은 위치, 같은 압력으로만 자극하면
특정 부위의 신경과 조직이 과도하게 소모됩니다. 때로는 음경 전체가 아닌 주변 부위, 예를 들어 사타구니 안쪽이나 회음부를 가볍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류와 신경 반응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감각 회복뿐 아니라 성적 반응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는 강한 힘으로만 자극하던 환자분들이 힘을 줄이고 부드러운 자극을 늘린 뒤 몇 달 만에 감각이 돌아오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박재호 씨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게 해서는 아무 느낌이 안 온다고 했지만 4주 정도 지나자 손끝에 전달되는 느낌이 예전보다 더 섬세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힘으로 자극하던 시절의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힘은 순간의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각을 빼앗아 갑니다. 힘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예민함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남성이 무심코 무너뜨리는 이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속도와 힘을 모두 조절했는데도 만족감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자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숨겨야 하는 일, 부끄러운 행동, 들키면 안 되는 비밀처럼 각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몸과 마음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몸은 자극을 받지만 마음은 긴장과 죄책감으로 경직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쾌감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흥분을,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편안함을 담당합니다. 발기와 절정은 교감신경이 관여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혈류가 원활히 흐르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감정이 닫혀있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마음이 작동하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은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아도 깊은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자위, 애응, 긴장, 죄책감이라는 회로를 굳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몸은 경계태세를 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해도 만족감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허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인식의 결합입니다. 자극을 시작하기 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어깨와 가슴, 복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런 호흡을 5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손이 몸에 닿을 때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단순히 절정을 목표로 하는 대신 손끝이 전하는 온도와 압력, 그리고 피부가 반응하는 미세한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의 감각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마인드풀니스, 즉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는 자위를 단순한 습관에서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나 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서두르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몸은 진짜 반응을 보여줍니다. 속도와 힘,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바로 느린 터치 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속도와 힘을 조절하고 감정까지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느린 터치 요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 터치 요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를 줄입니다. 자극을 줄 때마다 의도적으로 평소 속도의 절반 이하로 진행합니다. 둘째, 힘을 완화합니다.
강하게 쥐기보다 손바닥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셋째, 감각에 집중합니다. 손이 피부에 닿을 때의 온도, 압력, 미세한 떨림까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특정 부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오직 음경에만 자극을 집중하지만 느린 터치 요법은 범위를 넓힙니다. 허벅지 안쪽, 회음부, 아랫배 같은 주변 부위를 먼저 자극해 혈류를 서서히 증가시키고 신경계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부위에 도달했을 때 반응이 훨씬 풍부하고 깊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주변 부위부터 자극하면 하체 전반에 걸쳐 혈류가 고르게 늘어나고 발기 유지에 필요한 혈관 확장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신경 민감도가 회복됩니다. 강한 자극에 길들여진 신경 말단이 부드러운 자극에 다시 반응하도록 훈련됩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느린 움직임과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 전체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불필요한 소리를 줄이고 조명을 부드럽게 낮춥니다. 그런 다음 의자나 침대에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5분간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도록 하고 내쉴 때는 어깨와 가슴, 복부의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손을 몸 가까이에 두고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부터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압력으로 손끝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정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과 그 감각이 온몸으로 번져가는 흐름을 느껴보세요. 주변 부위의 온도와 혈류가 높아지고 심장이 편안하게 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직접적인 부위로 손을 옮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린 터치 요법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지속할수록 예전보다 훨씬 적은 자극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기술만 익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최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느린 터치 요법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자극이 훨씬 부드럽고 깊이 있게 전달되며 불필요한 긴장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5세 김상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까지 30년 넘게 시내버스 운전사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몸과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빠르게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준비의 힘을 알려주었고 몇 주 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 준비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문을 닫고 전화나 알람을 꺼두고 주변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도록 너무 차갑거나 덥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조명은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감각을 몸 안쪽으로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벼운 워밍업입니다. 의자나 바닥에 편안히 앉아 허리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리고 골반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양손으로 회음부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손 준비입니다. 손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은 피부를 긴장시키고 감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잠시 담근 후 천연 오일이나 워터베이스 윤활제를 소량덜어 손끝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윤활제는 마찰로 인한 손상을 막고 손끝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음악을 틀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춥니다. 필요하다면 가벼운 아로마 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환경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이 준비 과정을 거치면 몸은 이미 절반 이상 반응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김상호 씨도 처음에는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할까? 했지만 실천 후에는 이 시간이 나를 돌보는 진짜 시간이라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극을 주기 전에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는 서두르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호흡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안한 박동을 유지할 때 비로소 느린 터치 요법의 진짜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진행 중에는 반드시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즉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67세 최영철 씨는 은퇴 전 목공일을 오래 했던 분입니다. 손재주가 좋아 뭐든 뚝딱 잘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 신호에는 무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느린 터치 요법을 실천하던 중 회음부 쪽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곧 사라지겠지 하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부기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경미한 혈류 장애와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통증입니다. 가벼운 압박이나 온도 변화로 인한 미세한 자극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날카롭거나 지속적인 통증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누르거나 만졌을 때 찌릿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신경이나 혈관에 부담이 간 상태일 수 있으니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은 피부의 혈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피부 자극, 알레르기 반응 혹은 세균성 염증일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바꿔보거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기와 피부색 변화입니다. 자극 후 일시적인 붉어짐은 정상 범위지만 부기가 심하거나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경우 즉시 자극을 중단하고 찬찜질로 부기를 가라앉히며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변화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배뇨나 사정 후 불평함입니다. 배뇨 시 따끔거림, 회음부 통증, 사정 후 잔여감이 느껴진다면 전립선이나 요도의 염증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은 전립선 건강이 성기능과 직결되므로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주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자극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거울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보며 통증이나 부기를 체크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변화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즐거움은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지나치게 강한 힘,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약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느린 터치 요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속도와 힘을 조절하고 감정까지 회복시켜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1%라도 바뀐다면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커집니다. 빠른 속도를 줄이고 힘을 완화하며
감정을 받아들이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살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쾌감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몸의 반응, 느린 속도의 깊이, 감정이 주는 따뜻함을 이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위를 포함해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몸은 더 깊은 관계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삶을 대하는 태도마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인정하며 시작해보세요.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경험이나 결심을 남겨주세요. 지금 변화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응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